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우시안 필터를 서로 다른 오픈C의 커널로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었는데, 오늘 지난 시간에 한 대 이어서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커널 0번과 커널 1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. 오늘은 이제 거기에서 이어서 요 벡포 타입으로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이 커널을 기반으로 룹 언러닝이라는 기법을 적용한 것과 로컬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, 마지막으로 둘 다 사용하는, 즉 이 벡포 기법을 사용한 그 커널을 바탕으로 어떻게 확장을 해서 개선을 해서 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, 더 여기서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룹 언러닝과 로컬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이 코드들을 한번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능이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룹 언러닝이라는 기법에 대해서는 아마 한두 번씩 들어봤을 것 같아요. 특히 고급 소프트웨어 실습원에서도 뭐 설명을 했었는데, 뭐 여러 그 코드 옵티마이제이션 기법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. 그래서 이런 단순한 포룹이 돌 때,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4개씩 풀 수도 있고요. 지금 4개씩 풀었죠. 또는 뭐 8개씩 풀 수도 있고, 또는 16개씩 풀 수도 있고요. 그렇게 풀 수 있는 거. 만약에 n이 4라면 아예 이 for을 제거하고 0, 1, 2, 3. 그래서 for 문장이 아닌 그냥 어사이먼트 문장 4개로 이렇게 풀 수가 있잖아요. 이렇게 for을 그 내부를 전체를 또는 내부를 푸는 그러한 그 코드 최적화 기법을 룹 언러닝이라고 그랬죠. 그럼 뭐가 좋아지는가? 이 경우에는 이 문장 하나당 룹을 매니지하는 그 비용이 발생하잖아요. 그렇죠? i를 증가시킨 요 계산한 다음에 다음으로 가기 전에 i를 증가시킨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지, 그거에 따라서 브랜치가 일어나는, 상당히 CPU건 GPU건 효율적인 그 계산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이 룹을 매니지먼트하는 그 코스트가 발생하죠. 그걸 이렇게 4개씩 풀었다 그러면은 이러한 연산, 이러한 컴퓨트 연산에 대한 하나당 그 룹 매니지먼트하는 비용이 줄어들잖아요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연산 하나당, 이 문장 하나당 그 룹을 매니지먼트하는 비용이 줄 뿐만 아니라 뭐 브랜치에 관련된 그런 비효율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개씩 풀면은 상황에 따라서 뭐 CPU나 GPU에 따라서 뭐 또는 컴파일에 따라서 이런 메모리 액세스를 뭐 128바이트 메모리 액세스로 스임드 형태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,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이런 룹 언러닝을 하면 이제 속도가 향상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머가 이런 하이 레벨 랭귀지로 코딩할 때 직접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요즘 컴파일러들은 또 웬만하면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딩을 해도 컴파일러가 알아서 옵티마이즈가 된 그 코드를 생성하기도 합니다. 그렇지만 뭐 컴파일러가 해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명시적으로 해주는 것도 뭐 나쁠 것 같진 않아요. 특히 뭐 4개짜리는 경우에 따라서 풀 수도 있고요. 근데 이제 이 확률적으로 이제 룹 언러닝을 하면 속도가 빨라지는데,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프로그램의 이제 바이너리가 사이즈가 커지겠죠. 그렇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셈블러를 배웠으니까 이거를 번역한 것과 이거를 번역한 거에 이게 더 프로그램의 길이가 길어지잖아요. 그래서 바이너리 엑스큐터블의 이제 프로그램의 이제 크기가 커져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빨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룹 언러닝은 속도가 어느 정도 향상이 되는.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몇 개씩 풀어야 됩니까? 지금 4개씩 풀었는데 이거를 8개씩 풀어 좋습니까? 아니면 혹시 16개를 푸는 건 어떻습니까? 뭐 n이 한 100만쯤 되는데 이렇게 더 많이 푸는 것도 뭐 각 어사이먼트 문장당 룹 매니지하는 비용이 더 작아지지 않습니까? 뭐 맞는 말인데 그거는 이제 사용하는 이제 프로세서 환경에 따라 달라요. 그래서 내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인텔의 어떤 CPU는
CPU가 있는데 어떤 그 부류의 CPU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그 CPU 설명하는 문서가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 이 CPU는 룹 언로잉 할 때 뭐 8개 정도 풀 때가 가장 성능이 좋다 또는 16개 정도 풀 때가 가장 성능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는 문서를 본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프로세서 환경에 따라서 몇 개씩 푸는 게 좋은지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뭐 코딩할 때 그런 뭐 내가 사용하는 CPU의 어떤 기술 문서까지 뭐 인텔에서 나온 또는 AMD에서 나온 기술 문서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코딩하기는 좀 그렇잖아요. 너무 그건 뭐 알면 좋지만 그거까지 찾는 수고가 사실은 시간적으로 많이 그런데 많이 시간이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룹 언로잉은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넣고 있어야 되는 아주 널리 쓰이는 그 코드 옵티마이제이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룹 언로잉 그 기법을 한번 여기에 적용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컨버전 벡4에 룹 언로잉을 기법을 적용한 이제 그 커널을 한번 구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의 성능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. 그래서 일단 이 예제는 필터 사이즈가 5인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커널 이름은 conversion vec4 lu5. 그래서 앞에서 본 그 1번 커널과 내용이 다 같고요. 거기 보면은 바깥쪽에 그 for이 돌고요. 로우에 대해서 돌고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거는 잘 보이진 않겠지만 컬럼에 대해서 또 5번이 for이 돌았죠. 그래서 현재 그 데이터를 가져오려는 픽셀의 위치를 픽셀 코드.x와 y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예외 처리를 하죠. 그 보도를 넘어갔을 때 예외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픽셀에 데이터를 가져올 픽셀의 좌표가 결정이 되면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필터 웨이트를 곱해서 누적을 하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바깥쪽에 for의 안쪽에서 다시 for이 5번 도는데 요걸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. 룹 언로잉을 해보자는 거죠. 아마 뭐 그 코드를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그 안쪽에 있는 for을 푼 건데 지금 어떤 그 안쪽에 있는 for은 어떤 한 줄에 대해서 컬럼 -2, -1, 0, 1, 2 지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각각의 -2, -1, 0, 1, 2 해서 다 풀어버렸습니다. 모르는 사람이 보면 좀 한심해 보이죠? for 쓰면은 컴팩트하게 코딩하는데 왜 이렇게 어이없게 다 풀어버렸을까? 속도 향상시키자고 푼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뭐 성능에는 뭐 큰 차이는 별 없겠지만 요 픽셀 예외 처리하는 게 조금 더 간단하게 그 처리가 돼요. 왜? 그 요쪽에 있는 애들이 이제 문제가 요쪽에 있는 두 개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여기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외 처리를 하면 되고, 그죠? 요쪽에 있는 애들은 또 요쪽을 이쪽 오른쪽 끝을 넘어가는지만 확인하면 되잖아요. 그래서 예외 처리가 매번 2개씩이 아니라 -2와 -1에 대해서는 왼쪽을 넘어가는지만 확인하면 되고,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애들은 있는 애는 예외 처리할 필요가 없고요.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1과 2에 해당하는 거는 오른쪽 경계를 넘어가는지 오른쪽 보도를 넘어가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. 그래서 매 픽셀마다 2번씩 그 예외 처리, if 문장, 브랜치 문장이 있는 게 하나, 0, 하나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. 근데 뭐 성능에는 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래 이렇게 for이 돌던 게 룹 언로잉 기법을 적용해서 다 풀어버린 그 상황으로 간 게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벡4를 이제 그 개선한 이제 코드가 됩니다. 한번 실험 결과를 보면요. 그 1번 커널, 벡4 기법만 그 벡터 타입을 사용한 그 벡4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룹 언로잉을 적용한 그 커널의 성능을 보면 AMD GPU, 그 노트북용, 그 다음에 엔비디아 1, 엔비디아 2
2080 Ti, 1080 Ti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성능이 다 좋아졌습니다. 이 노트북의 이제 모바일 GPU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성능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. 이 정도 좋아질 거라고는 사실 예상은 안 했는데, 그래서 좋아진 정도가 이거를 1.0이라고 봤을 때 요 비율이 0.665, 얘를 1.0으로 봤을 때 요 비율이 0.520. 사실 이 정도로 좋아질 거라고는 예상을 안 했는데 상당히 그 결과는 좋더라고요. 반면에 이제 1080 Ti인 경우에는 요런 비율로 룹 언러닝 기법을 적용했을 때 요런 비율로 이제 비용이 감소했어요. 그리고 이제 2080 Ti인 경우에는 한 뭐 80% 정도로 이제 시간이 줄었는데, 아까도 그랬듯이 이상하게 그 요 2080 Ti인 경우에는 필터 사이즈가 9인 경우가 좀 이렇게 튀는 경우가 있는데, 이건 오히려 속도가 좀 나빠졌습니다. 그래서 아까도 좀 이상했는데 여기도 조금 뭔가 특이하게 나오는 게, 뭔가 그 이유는 내가 정확하게 좀 확인을 못 하겠는데요. 중요한 거는 이제 상당히 그 룹 언러닝 기법이 효과가 있더라. 굉장히 단순한 코드 옵티마이제이션 기법이지만 실제로 이제 GPU에서 커널을 작성할 때도 룹 언러닝 기법은 분명 효과가 있는 기법이다. 그럼 효과가 있으면 안 쓸 이유가 없겠죠. 그래서 하고요. 그래서 특히 이제 이 AMD GPU인 경우에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아졌는데, 뭐 단순히 뭐 이 요인 하나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,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GPU인 경우에는 그 룹 매니지먼트 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게 아닌가. 이런 그 엔비디아 GPU에 비해서 더 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어찌되었건 룹 언러닝 기법은 효과가 있더라. 그래서 필요하다면 안 할 이유가 없겠구나 하는 게 이제 뭐 지금 내 생각입니다.